자, 셀트리온의 최신 분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. 숫자를 보면 와, 성장세 좋네 싶으실 텐데요. 근데 사실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, 그러니까 진짜 기회는 뭐고 또 숨겨진 리스크는 뭔지 핵심만 딱딱 짚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사도 될까? 바로 이 질문이요. 오늘 저와 함께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. 결론부터 확 던져드리면요. 이번 보고서는 성장 가능성? 확실해. 이걸 보여주는 동시에 근데 경쟁이 장난 아니야. 하는 것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. 말하자면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.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양면을 균형 있게 뜯어보는 게 핵심입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총 4단계로 살펴볼 겁니다. 먼저 실적 숫자부터 까보고요. 다음으로 회사 재무 상태가 튼튼한지, 그리고 미래 먹거리는 뭐가 있고 또 어떤 위험이 있는지,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이걸 정리해드릴게요. 자, 그럼 첫 번째, 실적부터 한번 볼까요? 가장 기본이죠. 셀트리온 매출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바로 감이 옵니다. 보세요. 매출의 거의 93%가 바이오 의약품,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램시마나 트룩시마 같은 바이오 시밀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결국 이 바이오 시밀러 사업이 잘 되냐 안 되냐가 회사 전체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죠. 자, 이번 3분기 실적 핵심 숫자입니다. 매출이 1조 290억 원, 그리고 영업이익이 3,014억 원.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영업이익률이에요. 무려 29%입니다.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일반 제조업 평균을 그냥 훌쩍 뛰어넘는 수치거든요. 그만큼 셀트리온이 돈을 잘 버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딱 보여주는 거죠. 아니, 그럼 이렇게 인상적인 실적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? 보고서를 뜯어보니까 한 4가지 정도 이유가 있더라고요. 첫째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합병하면서 개발, 생산, 판매까지 이제 한 팀으로 움직이니까 비용이 줄었고요. 둘째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큰 시장에서 직접 판매를 시작한 거예요. 중간 유통 마진을 싹 걷어낸 거죠. 여기에다가 신약 진펜트라가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딱 데뷔를 했고 기존 제품들도 여전히 잘 나가니까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엄청난 시너지를 낸 겁니다. 근데 여러분, 이익이 많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와, 좋은 회사다 할 순 없어요. 진짜 중요한 건 그 이익이 실제로 현금으로 잘 들어오고 있는지, 그리고 회사 체력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봐야 하거든요. 자, 지금부터 셀트리온의 건강검진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2가지는 꼭 비교해 보셔야 돼요. 바로 장부상 이익인 영업이익이랑 실제 통장에 찍힌 돈인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.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 3,014억 원이었잖아요. 근데 실제로 사업에서 번 현금은 그거보단 좀 적었어요.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 보통 재고가 늘거나 외상으로 판돈을 아직 못 받아서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장부상 이익이 아직 현금으로 다 들어온 건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앞으로 이익의 질을 볼 때 계속 체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. 자,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. 바로 연구개발비, R&D 투자액인데요. 올해 3분기까지만 해도 R&D에 쓴 돈이 무려 3,532억 원입니다. 이게 어느 정도냐면 번 돈의 10% 이상을 미래를 위해 다시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. 한마디로 지금 잘 나간다고 안주하지 않겠다, 미래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. 이게 그냥 올해만 그런 게 아니에요. 지난 3년간 추이를 쭉 보면 매년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꾸준하게 미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. 이건 뭘 의미할까요? 회사가 앞으로 내놓을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 있다고 말하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자, 그럼 이제 현재를 넘어서 미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셀트리온이 준비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는 과연 뭘까요? 그리고 그 화려함 뒤에는 또 어떤 리스크가 숨어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셀트리온의 미래를 책임질 선수들이 바로 이 파이프라인에다 모여 있습니다. 가장 먼저 출격한 게 바로 신약 진펜트라고요. 바로 뒤에는 안과 질환 치료제인 시티드시 P42가 FDA 승인만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어요. 그 뒤에도 줄이 깁니다. 블록버스터급 약들의 바이오 시밀러들이 삼상 임상에서 줄줄이 대기 중이죠.
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니라 ADC라고 불리는 차세대 기술까지 준비하고 있거든요. 와, 이건 뭐 성장을 위한 컨베이어 벨트가 정말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.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. 이렇게 좋아 보이는 시장이 셀트리온 혼자만의 무대일 리가 없죠. 보고서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. 아일리아나 키트루다 같은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이미 수많은 경쟁자들이 몰려들어서 피 터지게 싸우는, 말 그대로 레드오션이라는 겁니다. 바로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서 어떻게 점유율을 가져올 것인가, 이게 셀트리온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보고서에 나오는 이 한 문장이 셀트리온이 꾸는 꿈이 뭔지를 딱 보여줍니다. 그냥 복제약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개발부터 판매까지 모든 걸 다 하는 진짜 글로벌 빅파마로 크겠다는 거대한 포부죠. 아마 이런 큰 꿈이 있으니까 앞에서 말한 그런 살벌한 경쟁도 기꺼이 뛰어들려고 하는 거겠죠? 자,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싹 모아서 투자자 입장에서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. 간단히 말해서 셀트리온 투자는 일종의 저울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저울 한쪽에는요, 직접 판매로 수익성이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, 또 신약 진펜트라가 대박을 터뜨릴 거라는 잠재력, 그리고 ADC라는 든든한 미래 먹거리까지 올라가 있습니다. 그런데 반대쪽 저울에는요, 정말 숨막히는 시장 경쟁, 그리고 신약 개발이라는 게 사실 실패할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, 마지막으로 몇 개 제품의 매출이 쏠려 있다는 리스크까지 꽤 무거운 추들이 올라가 있는 거죠. 네, 오늘 저와 함께 셀트리온의 현재와 미래를 쭉 훑어봤습니다. 물론 저희가 사세요 혹은 파세요 같은 정답을 드릴 순 없죠. 대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오늘 우리가 같이 확인한 이 엄청난 성장 기회와 또 만만치 않은 리스크들, 과연 지금 주가에 이게 얼마나 녹아들어가 있다고 보시나요? 이 저울질의 최종 판단은 결국 투자자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.